새 꽃이 또 피었습니다. 봉우리였던 분홍색 나리인데요. 요건 백합이 아니라 향은 없는데 꽃이 예쁩니다. 주황색 나리가 저희 정원에 먼저 피었었는데 지금 대부분 시들어서 꽃대를 다 잘라 주었고, 요 나리가 지금 뒤에 이렇게 몇 송이 남아 있네요. 그 뒤를 이어서 요 색의 나리가 핍니다. 아직 백합들은 본격적으로 피지 않았는데 요 나리가 피었고, 저희 백합 중에서 원종 백합 리게일인데요. 요건 지금 피어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구근이 크지 않아서 꽃이 이렇게 작은 것 같아요. 키가 아주 큰 나리입니다. 벨라라가자 중에 진한 분홍색으로 피는 무베트도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벨라라가자 3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진한 분홍색으로 피는 무베트인데요. 많이 피었습니다. 먼저 피었던 블랑쉐투와 르메타는 아주 절정입니다. 올해는 꽃이 많이 피어서 아주 볼만한데요. 작년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올해는 정원 가꾸시는 분들마다 수국이 잘 피었다고 다들 하시던데, 저희 정원도 수국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요거는 아나벨 수국이라 원래도 잘 피었던 수국이긴 한데 잘 피지 않았던 엔들리스 서머도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엔들리스 서머 중에 썸머러브인데요. 화분에 심었는데 이렇게 꽃이 올라왔고 빨간색으로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꽃볼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요거는 리블루밍 수국이라서 이렇게 꽃이 핀 후에 또 새로 올라오는 가지도 어느 정도 자라면 꽃이 필 수 있어서 2번 정도 꽃을 볼 수 있는 수국인데요. 이렇게 먼저 1차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별수국은 그늘에 있어도 아주 쨍합니다. 색이 아주 화사해서 눈에 띄고, 이쪽에 있는 썸머러브는 토양이 달라서 그런지 보라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포기가 아주 크고 꽃송이가 정말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작년까지도 피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주 대박이 난 수국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수국이 정말 꽃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꽃이 피는 뻐꾹나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노랑 뻐꾹나리입니다. 한 송이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모양이 정말 재밌게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꿀뚜기 같기도 한데요. 꽃이 많이 핍니다. 이렇게 가지에서 송이가 많이 올라왔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잎과 줄기마다 꽃대가 다 올라오네요. 이렇게 이전에 어떤 분이 뻐꾹나리를 잘라줘도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잘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잎과 가지 사이마다 꽃줄기가 올라오는 걸로 보아서 이른 봄에 좀 가지를 잘라주면 키는 낮게 해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뻐꾹나리가 이렇게 키가 커도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르지 않고 꽃을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기 시작한 뻐꾹나리입니다. 그늘에서도 자주 달개비꽃이 아주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이 꽃은 오전에 피었다가 오후에는 오므라들어서 오전에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색이 아주 예쁩니다. 봄에 잎이 올라올 때 자주색으로 올라오는 자엽꽃고비는 먼저 피었던 꽃대는 잘라주었는데요. 시들어서 꽃대들이 또 옆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인데요. 그래서 먼저 피었던 꽃이 시들었지만 그 뒤에 올라오는 꽃대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동안은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꽃이 아주 예쁩니다. 잎은 고사리 잎을 닮았는데 꽃은 참 예쁘게 핍니다. 쑥 자란 이 야생화는 지금 꽃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정향풀입니다. 그늘에서 잘 자라고 색이 아주 예쁜 정향풀인데요.
키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네요. 이 정향풀도 심으면서 너무 잘 번진다고 해서 이렇게 화분 안에 넣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커서 쓰러질까봐 반원형 지주대로 이렇게 지주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반원형 지주대를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합니다. 키가 커서 쓰러지는 꽃들이나 또 너무 포기가 커져서 다른 꽃들 위를 덮는 꽃들을 이런 반원형 지주대로 지지를 해주면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대추나무를 꽤 오랫동안 키웠는데 대추를 뭐 하나, 두 개 정도밖에는 수확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좀 열리려는지 꽃도 아주 많이 피어 있고 가지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릴리스가 다 시들어서 꽃을 잘라주었는데 또 뒤늦게 올라온 꽃대 하나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토플도 너무 늘어진 가지는 좀 잘라주고 이렇게 조금 남겨놓았는데요. 하얀색 토플이 먼저 피었는데 또 이런 색 토플도 피기 시작합니다. 이쪽에는 식충식물인데요. 이거는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제 아들이 키우는 건데 겨울에는 실내에 보관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이렇게 정원에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자라서 포기도 잘 늘어나고 아주 튼튼해지는데요. 저는 식충식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번 기회가 되면 아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다 다르다고 해요. 이렇게 꽃도 핍니다. 비올라는 꽃이 좀 시들고 가지가 많이 늘어져서 싹 정리를 한번 해줬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또 한번 꽃을 예쁘게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름 야생화인 동자꽃이 한창이죠. 숲속 그늘가에 잘 피어있는 야생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늘이 지는 곳에 심어 놓았는데요. 매년 잘 피고 있습니다. 꽃색이 참 예쁩니다. 가오라들도 월동을 잘 하고 올라와서 예쁘게 피고 있고요. 금화가 아주 노란색이 너무 예쁩니다. 꽃이 계속 많이 피네요.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서 보고 있는데 꽃이 많이 핍니다. 이 금화를 어떤 분이 노지월동을 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노지월동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정원에 심었는데요. 꽃이 아주 예쁘고 많이 피네요. 언뜻 보면 비덴스의 노란 꽃과 비슷한데요. 조금 화형은 다르지만 꽃도 오래 피고 아주 예쁩니다. 얼마 전에 심은 촛대 바람꽃 한 송이는 져서 잘라주었는데 꽃대가 또 올라오네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스쿤 코스모스 몬빔이 피기 시작하네요. 월동 잘하는, 그런데 번식을 너무 잘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잔디엣지 안으로 넣어서 심었습니다. 제가 그냥 꽃밭에 심어 놓았다가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바람에 땅속에 있는 줄기로 번식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잔디엣지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정원에서 월동을 하고 잘 자라던 하이페리콤이 꽃망울이 맺었고 이제 꽃색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노란색의 꽃이 예쁘게 피는 하이페리콤이고 또 이 꽃은 이게 시들고 나면 열매가 또 빨갛게 예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심었고 몇 번 실패를 했었는데 작년에 심은 하이페리콤이 성공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꽃대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베토니도 꽃이 아주 만개했는데요. 이게 밀원식물이라고 하더니 정말 벌이 좋아합니다. 열심히
꿀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년에 비해 보면 벌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 저희 정원에 꽃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벌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을 보면 무척 반갑습니다. 열일하고 있는 벌입니다. 올해 크랜베리가 꽃이 참 많이 피었었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꽃이 남아있고, 이 크랜베리는 베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열매이죠. 말려서도 많이 먹는 그런 베리 종류이죠. 이렇게 열매가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빨갛게 익으면 먹을 수 있는 베리이죠. 스텔라 원추리들이 아주 화사합니다. 하루만 피는 꽃이라 이렇게 핀 꽃은 저녁에는 시드는데요. 시드는 꽃들은 이렇게 잘라주면 꽃봉오리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꽃을 계속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늘에서 예쁘게 꽃이 피는 겹 글록시냐 꽃이 계속 피고 있고요. 이것도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꽃을 볼 수가 있고, 봉우리가 올라왔던 싹소로미 꽃이 피었습니다. 보라색으로 아주 예쁜 꽃입니다. 꽃대가 많이 올라오죠. 이것도 이렇게 봉우리가 또 올라왔고요. 그리고 아프리칸 바이올렛도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는 직사광선을 받으면, 제가 이걸 잠깐 햇볕 있는 데 두었던 잎이 이렇게 조금 탔는데 얼른 그늘로 옮겼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고 있고, 또 요거는 봄에 피었던 프리뮬라 앵초인데요. 꽃이 다 시들고 휴면에 들어가나 했는데 정원에 두었더니 이렇게 꽃이 또 올라오네요. 정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꽃으로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겹 임파첸스인데요.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겹이라 마치 장미 같은 모습으로 꽃이 피는데 꽃봉오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설이 내리기 전까지 꽃이 핍니다. 그래서 월동은 하지 못하지만 봄에 모종을 그늘 쪽에 심어 놓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꽃을 예쁘게 볼 수 있고 수영 자체가 아주 예쁘게 자랍니다. 또 끊어서 옆에 심어 놓으면 삽목도 아주 잘 돼서 늘리기도 아주 좋은 꽃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빨간색의 겹 임파첸스입니다. 가자니아가 월동은 못하지만 아주 꽃이 크고 화사해서 보기가 좋은 꽃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연한 색이고, 요거는 꽃이 아주 이렇게 크고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색의 가자니아를 제가 심었는데요. 뒤쪽으로는 이런 색의 가자니아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원에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자연바람 꽃들을 좀 모종을 만들고, 또 옮겨 심어야 될 것 또는 캐내야 할 것들을 좀 캐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초를 정원에 잘 심지 않는데 납작 보리사초의 열매가 너무 예뻐서 몇 년 전에 심었는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잘 자라고 지금 키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뽑아내고 있는데 주변으로 씨가 떨어져서 너무 자연발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렇게 꽃이 올라왔지만 캐내려고 합니다. 너무 키가 커서 뒤쪽도 다 가리고 옆에 있는 금꽁의 다리도 지금 잎이 누래져 있는데요. 납작 보리사초의 잎에 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묶어 놓고 요거를 그대로 캐내려고 합니다. 사초 종류는 넓은 정원이나 또는 넓은 곳에는 굉장히 멋스럽게 키울 수 있지만 저희처럼 작은 정원에서 키우기는 좀 부담스러운 야생화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참 매력적인 그런 납작 보리사초라서 일부만 화분에 심어서 정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아깝지만 이걸 오늘 캐내서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사초를 정원에 심을 때는
좀 잘 생각해보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연발화한 싹들을 모종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옮기면 잘 살질 못해서 일단 포트에 옮겨서 모종을 만들어서 조금 키운 후에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냥 꽃을 볼 것 놔두고 나머지는 옮겨주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메리골드와 백일홍 그리고 촛불 맨드라미를 보았는데 세 가지 모두 싹이 잘 올라왔습니다. 이런 꽃들은 1년생이긴 하지만 자연발화를 잘하기 때문에 한번 정원에 심은 후에는 싹이 올라온 걸 또 심으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봄에 모종을 사서 심는 것보다는 꽃을 늦게 보지만 그래도 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꽃들의 특징이 설이 내리기 전까지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종을 만들어서 심어도 꽃을 상당한 기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촛불 맨드라미의 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백일홍의 싹이고 요거는 메리골드의 싹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작년에 이 오벨리스크의 풍선 덩굴을 키웠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글로리오사를 키우려고 이쪽에 심어 놓았고, 그래서 풍선 덩굴 심은 자리에도 이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자연발화를 무척 잘하는 1년생이죠. 이 풍선 덩굴은 올해는 다른 쪽에서 볼 거라서 이것도 옮겨주려고 합니다. 철원 돌창포인데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수하게 피는 꽃인데요. 자그마하게 자라면서 아주 예쁩니다. 뒤쪽으로는 한라돌창포도 있는데요. 지금 꽃대도 올라와 있는데 노랑무늬 붓꽃인데 꽃은 피지 않으면서 포기만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옮겨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을 심다 보면 예상치 않게 크게 자라서 옆에 꽃을 가리거나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그때그때 좀 줄여주거나 옮겨주어서 화단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옮겨줄 거고, 이쪽에는 사실은 여기가 금부꽃이 있는 자리인데 스텔라 원추리를 옮겼는데 일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포기가 잘 늘어나는 스텔라 원추리인데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옮겨줄 거고, 옆에 금부꽃이 자라고 있는데 올해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스텔라 원추리도 자리를 옮겨주려고 합니다. 요거는 옮겨 심어도 조금 몸살을 하지만 잘 자랍니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옮겨주려고 합니다. 뿌리가 단단해서 삽으로 캐냈는데요. 캐내고 나니까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뒤쪽에 있는 꽃도 잘 보이고 금꽁의 다리도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초 종류는 정원에 심을 때 정말 여러 번 생각을 해보고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싹도 많이 올라와서 싹도 좀 많이 뽑아 주었습니다. 조그만 모종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몸집이 커지고 주변으로 지금 씨에서 올라온 싹도 있는데요. 아주 커졌습니다. 너무 키가 크기 때문에 위를 자르고 캐냈고, 요건 또 적당한 곳에 심어줄 생각입니다. 납작 보리사초의 열매가 특이하고 또 예뻐서 가을엔 갈색으로 물이 들고 정원에서 아주 퇴출시키는 건 아쉬워서 이렇게 화분에 다시 심어 주었습니다. 요거는 주변에서 자연 발화한 건데 그 중에서 좀 큰 거를 모아서 심었고요. 아무래도 화분에서 키우면 작게 자라면서 또 싹이 나온 것도 관리하기가 수월해서 이렇게 해서 정원에서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심어 주었고, 또 모종들도 여러 가지를 포트에 심어 놓았는데요. 메리골드, 그리고 맨드라미가 아주 많이 싹이 나와서 맨드라미는 포트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린지움인데요. 에린지움도 자연 발화를 아주 잘합니다. 주변에 싹이 올라온 게 있어서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심었는데요. 요거는 귀엽게 생긴 건 요거는 소나무 씨에서 올라온 소나무 싹입니다. 재미로 한번 키워보려고 옮겨 놓았습니다. 소나무 주변으로 이런 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씨에서 나온 싹입니다. 화분에서 좀 예쁘게 자그마하게 한번 키워볼까 하고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포트를 만들어 놓았고 조금 여기서 뿌리가 내리게 한 후에 옮겨 심을 생각입니다. 납작 보리사초가 열매가 지금 많이 생겨서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워서 위쪽만 잘라서 이렇게 꽂아 놓았습니다. 이 이삭이 펼쳐지는데요. 펼쳐질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아주 싱그러워 보입니다. 금붓꽃 옆에 남아있던 스텔라 원추리를 캐서 옮겨 주었고 뒤쪽에 있던 노랑무늬 붓꽃을 캤더니 이렇게 시원해졌습니다. 노랑무늬 붓꽃이 작게 크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몸집이 많이 커지고 해서 옆에 있는 꽃들을 다 가려서 캐주었습니다. 여기는 뭘 더 안 심으려고요. 이렇게 돌하루방을 놓고 철원 돌창포와 한라석 창포인데요. 얘들이 예쁘게 클 수 있게 여기는 비워주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각시성남 블루라군인데요. 이렇게 잘 자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월동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보이는데요. 정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빈 공간을 참지를 못하고 계속 꽃을 갖다가 심으면서 채워 넣었는데 정원을 좀 오래 가꾸다 보면 이렇게 비우게 됩니다. 자꾸 비우면서 조금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요. 꽃들도 커지고 또 너무 빡빡하게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자꾸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원의 꽃들을 좀 케어내고 정원을 비우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